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공개 방송이고요. 이번 주에 마지막 공개 방송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하는 공개 방송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하는 공개 방송은 한동안 없을 거예요. 자, 이번 주까지 대신 방송하는 거라서 한동안 없을 거고, 그래도 제가 세 번의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매매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정방에서 많이 했던 강의인데 좀 요약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오늘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매매법 세 번째 강의는 그냥 전일에 상한가를 무작정 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1강 들으신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사면 수익 나냐? 당연히 이제 있죠. 그게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고. 근데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약세장에서는 그냥 사도 수익이 좀 나요. 근데 이게 요즘 분위기가 약간 약세장이다가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지수는 아직 그렇게 확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만 느낌이 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작정 사는 전략보다는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매매하자고 했던 게 2강이고요. 2강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3강에서는 실패했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방송에서 그 이동평균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원래 이 방송 코너가 그게 있더라고요. 종목 상담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 추천주 AS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 제 강의도 다 못하고 왔어요. 제 것도 준비한 것도 못하고 왔는데요. 아까 이제 그 이동평균을 설치하는 방법, 이동평균선, 제가 추세선이라고 보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방현님들 다 아시죠? 120선, 240선, 그리고 480선, 이 세 가지를 제가 본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스마트폰에서 설치할 수 있고 일반 우리 컴퓨터 HTS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아예 그냥 나는 완전 초짜다, 나 이동평균선 아무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차트 화면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선이 없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추세선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자리가 이제 지지저항선이 되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은 마우스 그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지표 추가, 뭐 지표 겹치기,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지표 겹치기 들어가서 가격이라고 치면은 가격 이동평균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적용하시면은 확인 누르고 하면은 차트가 그 이동평균선 저절로 생겨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 아무거나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그 설정하는 칸이 나와요. 여기에서 맨 위에 거는 120 숫자 바꿔주고 아래 거는 240 바꿔주고 세 번째 거는 480 하고 두 번째 칸 라인 설정으로 가면은 좀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어요. 아래 거 체크 해제하고 요 세 개를 좀 굵직한 선으로 눈에 잘 띄게 4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스케일 가셔서 가격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끝이에요. 준비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는 거랑 똑같이 설정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지금 샘CNS라는 종목인데요. 이 선이 아까 제가 지지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벽이 되죠? 저항선. 돌파했네? 그럼 뚫었어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부딪히죠.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깨졌네? 위험한 거죠? 그치만 바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네?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요. 갔죠? 넘어갔네? 이제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터졌죠? 그리고 가다가 하락해. 어디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빠집니다. 딛고 반등. 딛고 반등.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뚫었네? 뚫으니까 이제 터지는 구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을 돌파할 때가 사실 제일 좋거든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샘CNS도 이제 그런 식으로 추천했던 건데 이번에 수익 실현 저희 잘했고, 아까 전에 방송에서는 제가 6,900원까지 보자고 했는데 저 정방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공개 방송도 마찬가지고 카톡방에서도 6,900원까지는 봐도 좋다 얘기했던 거라서 오늘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 보실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가 호재가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매매했던 스코넥 같은 건 아예 차트가 없어서 차트가 이제 완전히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저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선 역할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제 강의, 상한가 강의를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3강까지 일단 했는데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반복 숙지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될 거고, 지난번 제가 동훈아라텍을 지난주에 추천했었어요. 근데 추천하고 100% 가더라고요. 동훈아라텍도 보시면은 요 굵은 선들이 오늘 설치한 건데, 이 굵은 선들이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선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다? 이거는 시작하는 자리예요. 시작하는 자리 보통. 그래서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인데 100%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단타 종목으로 드렸잖아요. 단타였는데 겁나 많이 가서 제가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가는 종목에서 단타하는 게 낫지. 진짜로 제가 5% 단타한다 그래서 5%만 딱 가는 종목 사면은 거의 매매 못하죠. 하더라도 많이 가는 종목에서 단타해야지. 그래야 추세 좋으면은 좀 더 홀딩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하나 가져왔고요. 정답들은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방송 혼자 듣고 계시죠? 오늘 평소 대비해서 리액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잘 듣고 계신가? 벌써 시간이 13분이네. 오늘 최단 시간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듣고 계시는구나. 네, 좋아요. 와, 근데 오늘 방송 오신 분이 평소 대비 많진 않아요. 평소보다 좀 적게 오셨어요. 그래도 항상 오시던 분들, 우리 필명만 보면은 우리 단골들 아까 낮에도 봤는데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전에 그 공개 방송 주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이 얘기를 깜빡하고 못했어요. 오늘 제 준비한 것도 못하고 와가지고 막 좀 어수선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제목이 아마 불경기가 없는 종목이라고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반기 투자 유망주, 그죠? 제목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실적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왔는데,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요즘에는 실적 좋은 종목이 수급도 좋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블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 종목이 이제 통신 장비주, 옛날에 이름이 그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얘네가 전파기지국이 말 그대로 그냥 전파기지국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지국을 많이 지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소유의 통신 그 기지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만 하다가 얘네가 이제 좀 신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신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와이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국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통신 장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되게 미지수인 영역인데, 작년에 삼성이 그걸 해냈어요. 삼성이 해냈다.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어서 지금 삼성이 미국도 진출해서 성공을 했고, 그 전까지는 뭐 중국이나 미국 자체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일단 삼성이 좀 해냈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에도 인도 통신 장비 시장에도 진출해가지고, 그 이재용 회장이 저기 인도 재벌 딸 결혼식도 참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따낸 거예요, 저 시장을.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는데, 와이어블이랑 삼성이랑 어떤 관계? 이런 거는 아직은 그렇게 드러난 건 없어요.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와이어블은 국내 3사, 통신 3사, KT, SK, LG우플, 그리고 삼성 SDS와 과거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이력이 또 있고, 그래서 어떤 직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산 장비를 지금 안 쓰는 추세잖아요. 중국산 화웨이가 미국은 이미 퇴출된 지가 오래고요. 더 이상 수주를 내기 힘든 상황이고, 화웨이가 최저가예요. 최저가인데 미국에서는 쓰기 힘든 상황이 됐고, 미중 관계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최근 유럽에서도 쓰지 말라는 권고가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산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왜냐면 유럽산 장비도 있고 미국산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미국 시장 진출은 어떤 현실성이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만 일단 삼성이 그 자리를 뚫어놨고 인도 같은 시장을 뚫어놓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통신 장비 관련해서 한번 엮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가는 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공략하는 전략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차트보다 재무 상태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참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 잡주긴 해요. 솔직히 시총이 1,400억, 뭐 시총이 400억짜리 기업도 있지만은 작은 회사는 맞아요. 재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주주가 45% 들고 있고 자사주가 9%로 이 경영권이나 이런 거는 안정적입니다. 잡주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재무 상태인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지금 불경기도 최근에 몇 년사 있었고, 근데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2019년도를 생각해 보면 2018, 19년도는 사실 불경기 1차 불경기였어요. 그때가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2018, 19년도에 손 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때부터 불경기였어요. 그러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21년도에 코로나 기간이었고 22년도부터 복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 중에 아직도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잘 보시면 18년도에 불경기라고 했는데도 흑자예요. 일단 벌긴 벌어요. 그죠? 영업이익률 3%대. 2019년도에 불경기가 더 심화됐습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힘들었던 시점이었는데 실적이 늘었어요. 뭐 부채가 좀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률도 늘어났습니다. 장사 잘했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는데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났어요. 4.9%. 2021년도에 코로나가 복구되는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죠. 실적은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4.6%대의 영업이익률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2022년도 코로나에서 우리가 막 벗어나는 시기였었는데요.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부채가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률이 5%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대박 수익은 없는데 어떤 고정 수입이나 안정적인 매출이 나고 있는 회사예요. 뭐 규모가 대단히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당이 있는데 배당을 좀 줄이다가 재작년부터 배당을 좀 다시 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20년도는 약간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배당 1% 줬다가 재작년에 1.5%, 작년에는 배당 2%대로 회귀를 하게 되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난하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미국 진출이나 해외 진출 소식이 들린다면은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경 지식은 사실 장투할 때나 좀 도움이 되는 거지, 단타할 때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가져온 이유가, 오늘 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좀 빠지는 음봉이지만 개인들이 매도했고 수급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종가를 지키고 있는,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요 노란색 선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전 우리가 설정했던 장기 추세선인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 앞부분 돌려보시면 돼요. 요 자리가 우리가 지지 저항이 잘 나오는 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일장에 바로 반등이 나와서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단타로. 제일 베스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노란색 선을 깨고 이 상한가의 종가까지 하면 밀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오거나 이 정도의 음봉, 이 정도 음봉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음봉이나 또는 양봉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빈자리를 메꿔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다음날 가는 거죠. 아까처럼 요게 이제 음봉 나왔다가도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예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지난번 동훈하나택에서 나왔었어요. 상한가 다음날 부흥 떴죠. 근데 상한가의 종가를 지켜줬습니다. 다음날 지켜줬죠. 그리고 또 상한가 또 상한가 100% 갔어요. 그래서 와이어블이 뭐 100%를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차트가 좋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 베이스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고 아침에 시가 대비 바로 올라간다면은 산 물량만큼 단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가격 전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되 오늘 시간의 거래 안 봤구나. 오늘 시간의 거래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없다가 막판에 좀 올랐네요. 나쁘지 않은데 혹시 내일 시간의 거래 내일 아침에 10% 이상 급등하면은 매수 금지. 그냥 추천적 없어지는 겁니다. 네, 추천적 없는 거예요. 10% 이상 올라가면은 매수 금지. 그리고 하락 출발하는 거 괜찮지만 그래도 3% 이상 아니 3%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내려서 시작하면 매수 금지. 이렇게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합이나 적당히 빠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오르거나 밀려서 시작하면은 이거는 단타할 종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내일 5% 이상 잡고 있고요. 지난번에 샘CNS나 그 동훈아테처럼 금액으로는 3,050원 정도 잡았습니다. 뭐 내일 아침 시가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손절가는 2,600원 이렇게 잡았으니까 내일 한번 보시고 저희 정회원님들은 문자로 전략을 또 드릴 거고요. 저희 카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고 파는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와이어블 예전에 9 전파기지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오늘의 상한가 종목 KG 모빌리언스. 오늘 상한가가 하나밖에 없었죠. 오늘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KG 모빌리언스 오늘 시외에서 물량 안 빠졌고 그래도 거래는 좀 된 거 아마 안 됐구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상한가 매매법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전략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상한가는 첫 번째 상한가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올라온 첫 상한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요 저항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에 설정되어 있냐면 한 7,9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네?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 아침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더 못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제 벽이니까. 물론 돌파하면은 아주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돌파를 못하면 거기가 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단타하는 사람들은 저런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전부터 좀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 매매하는 사람은 요게 저항선이고 뚫으면 다음 여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매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10% 15% 올랐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선으로 요 저항선이 코앞에 있어서 내일 만약에 애매하게 출발하면은 여기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일 아침에 단타 제 강의 듣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상승 출발한다면은 요 7,900원이 매물 벽일 수 있으니까 거기를 목표가로 삼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아까 와이어블처럼 갭상승을 해서 아예 차라리 여기서 한 7,900원 8,000원에서 아침에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 빠져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내일 단타 종목은 아닌 거예요. 빠져 시작하면은 다른 종목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고 딱 시간이 30분이 됐네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장중 방송을 잠깐 했는데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전날 그 미선물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애매했었는데 유럽장 오늘 한번 볼까? 이것만 보고 갈까요? 유럽장이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유럽 시장 지금 불장이에요. 불장. 독일, 영국, 프랑스 싹 다 불장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나라만 오늘 작살났어요. 일본은 2%나 올랐고.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선물이 막 확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유럽장 양호하다. 미증시도 뭐 선물이 아직 플러스로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시장 이대로 빠질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유종임이 잘 거둘 수 있도록 잘 대응해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의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쯤에 한번 방송이 또 있을 건데 제 방송 오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의원님들은 내일 아침에 또 개장할 때 또 뵙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또 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또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